병자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병자의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안나 미하일로브나의 속삭임이 가장 날카롭게 울리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그녀가 반드시 침대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병자는 완전히 의사와 공작 영예와 하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이제는 그 반백의 갈기 같은 머리가 엉켜있는 적황색의 얼굴,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줄곧 잠시도 피에르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얼굴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피에르는 안락의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병자를 안아 일으켜 딴 데로 옮기려 하고 있음을 알았다. 내 손을 붙들어 그러다간 떨어뜨리겠어요 하는 한 하인의 놀란 듯한 속삭임이 들렸다. 밑에서 또 한 사람 하는 여러 말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숨소리와 발을 옮겨 딛는 소리가 차차 빨라졌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운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힘에 부칠 만큼 무거운 것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도 끼어있는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피에르의 옆까지 왔을 때 겨드랑이 밑을 안겨 위로 쳐들리고 있는 병자의 살찐 어깨와 드러난 기름진 가슴과 반백의 머리털이 곱슬곱슬한 사자 같은 머리가 순간 사람들의 등이며 뒤통수 사이로 피에르의 눈에 보였다. 이마와 광대뼈가 남달리 넓고 이 번저리가 육감적으로 아름다운 장중하고 싸늘한 눈빛을 한 이 얼굴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아직 일그러져 있지 않았다. 석 달 전 자기를 빼앗으러 부르고로 떠나게 했을 때에 피에르가 바라보았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렇지만 병자의 목은 운반하는 사람들의 고르지 않은 보조 때문에 힘없이 흔들리고 싸늘하고 무감각한 눈초리도 안정되지 못했다. 병자를 운반한 사람들은 높은 침대 옆에서 왁자지껄하게 수선거리고 있었으나 몇 분인가가 지나는 동안 이윽고 흩어졌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피에르의 손을 가볍게 끌어당기며 가십시다 하고 말했다. 피에르는 그녀와 함께 침대 옆으로 가까이 갔다. 그 위에는 이제 방금 끝난 영성체의 의식에 관계가 있는 듯 마음 편한 자세로 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높은 베개로 머리를 괴고 누워 있었고 두 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녹색의 모포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피에르가 가까이 갔을 때 백작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의 의미는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눈초리는 그저 다만 눈이 있는 이상 어딘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도 몰랐고 혹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피에르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걸음을 멈추고 의논하는 듯이 지도자인 안나 미하일로브나를 돌아보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서두르는 눈짓으로
병자의 손을 가리키며 입술을 쑥 내밀고 그 손에다 키스하는 흉내를 내보였다. 피에르는 모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목을 내뿜고 그녀의 권유에 따라 뼈가 굵직한 살찐 손에 키스를 했다. 백작은 손, 아니 그 얼굴의 힘줄 한 가닥도 움직이지 않았다. 피에르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안나 미하일로브나를 또다시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눈으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피에르는 고분고분하게 안락의자에 앉으면서도 자기가 한 짓이 틀리지 않았는가 어떤 가를 계속 눈으로 묻고 있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됐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피에르는 분명 자기의 모양새 없는 큰 몸이 너무나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끄림직한 양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또다시 균형이 잘 잡힌 순박한 고대 이집트의 조상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는 백작의 얼굴을 보았다. 백작은 피에르가 서 있을 때 그 얼굴이 있었던 곳을 보고 있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마지막 대면하는 순간의 감동 어린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태도를 자기 표정 속에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이 2분간 지속되었으나 피에르에게는 1시간이나 지난 것처럼 여겨졌다. 벼랑간 백작 얼굴의 굵직한 힘줄이며 주름살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 경련은 차츰 격렬해지고 아름다운 입도 일그러졌다. 이때 비로소 피에르는 어느 정도 아버지가 죽음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입에서 또렷하지 않은 목신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온 힘을 다해서 빈사의 병자 눈을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피에르를 가리켜 보이기도 하고 귀엔 말로 바실리 공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불을 가리켜 보이기도 했다. 병자의 눈과 얼굴은 차츰 초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서 있는 하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돌아 눕고 싶어 하십니다. 하고 하인은 속삭이고 얼른 일어나서 백작의 무거운 몸을 벽 쪽으로 돌려 눕혔다. 피에르도 하인을 거들기 위해 일어섰다. 병자를 돌려 눕히려고 하고 있을 때 백작의 한쪽 손이 힘없이 뒤로 축 처졌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본 뒤처럼 되돌려 놓으려고 헛된 노력을 했다. 이 생기 없는 손을 보았을 때 피에르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의 눈빛을 알아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두뇌에 이 순간 무엇인가 별개의 상념이 번쩍인 것인지 어쨌든 백작은 말을 듣지 않는 자기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피에르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의 표정을 가려내자 다시 또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그 윤곽에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가냘픈 자기의 무력을 비웃는 듯한 순한 자 같은 미소가 나타났다. 이 미소를 보자 피에르는 갑자기 가슴이 부르르 떨리고 콧속이 찡함을 느꼈다. 눈물이 그의 눈앞을 흐리게 했다. 병자는 벽 쪽을 향해 돌려 눕혀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잠이 드셨습니다.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교대하러 온 공작 영예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자, 가십시다. 피에르는 방을 나왔다. 공작 영예는 손을 놓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